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금요일에 원래 제가 영상을 항상 찍는데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이슈가 있어서 좀 못 올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이번 주를 돌이켜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. 뭐 따상상이다, 따상상상이다 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던 종목이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시세는커녕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. 우선은 뭐 이번 주의 이슈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컸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목에 대한 이슈고요. 지수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 아마도 FO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랄까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,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대로 된 경기의 회복이 시장 전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뭐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테이퍼링 같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시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점차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 금리에서는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제가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 10년물 그 국채금리를 보면 1.7%를 넘어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.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대출 받으신 분들 뭐 기타 이 금리에 민감하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최근에 기준금리가 높아지거나 그런 부분들로 금리 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계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,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에는 아직도 유동성은 넘쳐난다고 보고 있고요.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런 뭐 시장의 의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들에 따라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상반기가 1분기가 마감을 이제 하게 되면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. 조금씩 이제 빨라지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금리는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경제 회복에 따른 수혜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그런 상황 속으로 조금 민감하게 기민하게 좀 대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.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시장은 지난주 굉장히 좀 여러 측면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우선은요,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,000 포인트를 깨지는 않았습니다. 3,000 포인트를 깨지는 않았고요.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3,000포인트 정도 라인을 잡아보고 고점을 4.25포인트라고 보면요, 요 지금 박스권 내에서 요 구간 내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물론 뭐 이제 이평선이 많이 좀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앞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근에는 시장을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에, 그죠? 다음 주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든지, 그죠? 하는 쌍바닥을 좀 확인하는, 여기 좀 확인을 해주고 저는 움직이는 좀
그림을 가져가지 않을까. 다시 한번 이 3200포인트를 향해서요.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,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로 그렇게 밀고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공부를 좀 하시면서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. 저도 역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. 그런 좀 생각이 들고, 보시면 이렇게 앞서서도 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지난번에 여기서도 상당히 좀 흔들린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. 거의 뭐 122평선까지 터치해주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약 한 3개월 정도 거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. 이제 거의 3월이 마감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서서히 좀 준비를 하면서 포트를 더 잘 갈 수 있는, 시장이 반등할 때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서 이게 지금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거의 이 61평선 목전까지 왔습니다. 목전까지 왔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여기하고 이 정도를 보면 될까요? 그렇죠? 여기서 뭐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지금 공포심을, 아이고 죄송합니다. 공포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자리가 있었는데, 그죠?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등을 좀 해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1000포인트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좀 힘이 나오지 않겠느냐,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얘가 들어올릴지,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, 뭐 이런 어떤 좀 생각들을 하고 있다,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. 지금 보면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래소 같은 경우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마감을 좀 했는데,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사실 좀 움직임을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. 굉장히 아쉽게 좀 움직임을 가져갔고, 보시면 이게 지금 디스커버리거든요. 디스커버리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. 우선은 차트상으로 보면 6만원에 대한 어떤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7만 원 언저리 정도, 요 박스권에서의 이 움직임이 사실상의 디스커버리의 주가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뭐 그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되면서 수요 예측, 그리고 기관의 수요 예측이죠.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, 그 이슈가 시장에 좀 바람을 일으키면서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에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그 뭐랄까요,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아시겠지만 자회사로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겠습니까? DNG라든지 그죠, 가스, 플라즈마, 케미칼, 바이오사이언스, 그리고 휴비스, 이렇게 좀 있는데,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슈가 끝났다 라고 해서 밀린다고 했다면 요 정도 수준으로 저는 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. 훨씬 더 밀렸다면 거래량이 정말 실리면서, 그죠?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량이 훨씬 더 저는 실리면서 팔고 나오는 그런 움직임으로 떨고 있을 수도 있다,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직은 이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겠나.
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바이오사이언스와는 별개로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6만원 정도 라인만 종가 기준으로 언저리에서 지켜주면서 간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갈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.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. 아시겠지만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아직 상장 안 한 상태에서 향후에 그 플라즈마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될 수 있고 D&D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많은 이슈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단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.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도 1조 정도밖에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요. 그죠?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정말 악재가 나와서 하방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밀려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여유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요, 이 종목이 참 재밌는 게 종가로 봐도요, 그죠? 종가로 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막판에 거래량 터지면서 6만원을 좀 돌파했습니다. 결국에는 뭐 조금 하락으로 마감은 했습니다만은 그 어느 정도 이슈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밀리고 시작은 해도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이 기대감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. 6만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박스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연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 하단만 잡아준다면 최소 6만원에서 7만원까지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에 대한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다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매동을 봤을 때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. 금액 자체가 웨인이 금요일에 약 뭐 한 5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고 했는데 아직은 일전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했을 때처럼 센 수급이 들어오진 않는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꾸준히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에 대한 이슈가 그래도 케미칼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단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니냐.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충분히 이 추가적으로 이 SK 디스커버리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움직임이죠. 비슷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이 디스커버리와 디스커버리 우선주는 묶어서 함께 보면서 혹시라도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우선주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목 다 아직 뭐 급하게 이렇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급한 면이 있지 않나, 좀 더 지켜볼 만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. 이게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이슈만이 끝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전 디스커버리 우는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하면서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.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리고 이 케미칼이 지금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해요.
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좀 하면서 이 케미칼이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안 했을 때는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를 전부 다 흡수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수 있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의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상승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이런 조정 국면은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유지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시작했어요.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은 사고 있다가 조금씩 팔기 시작하고 요 며칠 외국인의 수급이 뭐 30억에서 50억 가까이 이렇게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조금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 수급의 개선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뭐 주가를 흔들 만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. 그런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지금 박스권 크게 보면 사실은 박스권이거든요. 이게 한 뭐 27, 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상으로 사실상 이 박스권의 하단이기 때문에 주가가 매력적이다. 뭐 그런 측면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가 매수라고 볼 수 있겠죠. 한 27만 원 정도 라인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게 아니야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많은 게 없었는데 그 이슈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사실상 조금은 뭐 아쉬운 움직임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뭐 다양한 이슈로 이 케미칼이 많은 어떤 상품들이나 뭐 화학적인 이슈가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계속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요 27만원 정도 라인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면서 여기가 하방이다, 하방에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라는 어떤 그 시장의 뭐랄까요, 반응이라고 표현할까요?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? 그런 어떤 뭐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만 있다면 이 구간부터는 이 17만 원 정도의 라인부터는 서서히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. 그게 비단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가 아니더라도요.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, 그래서 월요일 날에 혹은 화요일에 이 라인이 좀 지켜지는지, 그죠? 27만 원 정도 라인이 지켜지는지를 확인을 좀 하고, 지켜진다면 좀 미리 사서 수혜를 좀 보시려고 했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좀 반등이 나올 때에 그때 비중을 좀 줄이거나 혹은 축소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. 비중을 줄이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그냥 내리 꽂을 때 팔고 반등할 때 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하락을 할 때는 조금 기다리고 정확하게 저점 라인 잡고서 올라가는지 보고, 만약 깨지면 27만 원이 깨진다면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이 가져간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이를테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, 충분히.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좀 27만 원 정도만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오히려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 하시면서 반등 시점에 좀 뭐랄까요, 그 줄이는, 그죠?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줄이는, 아니면 더 들고 하신 분들은 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소한 이 22평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하고 다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,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. 물론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
바이오 제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로 그런 종목들이 세게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조정 국면이 여러 종목들이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많은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에 개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또 이슈가 있어서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,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은 케미칼과 디스커버리에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. 디스커버리는 6만원 정도, 케미칼은 한 27만원, 8만원 뭐 이 정도 라인에서 잘 하방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, 그런 포지션,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눌렸을 때,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, 항상 상승하면서 그때 편승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도 좀 적게 먹게 되고, 그죠?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외국인은 조금씩 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 이 금액대는 상대적으로는 저가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더 호흡을 길게 하시고 조금 지켜보신다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쨌든 뭐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거래량이 아주 많이 실리지 않고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, 그죠? 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,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고 이거 음봉 맞았다고 하는 점은 저는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뭐 제 스스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은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희망은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생각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많은 분들 의견을 뭐 그리고 청취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주에도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상승을 좀 기원하면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